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과 서로 모두 가정을 꾸린 뒤인 지금까지도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단체 톡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임도 여전히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일상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 모임의 무리에는 저까지 총 4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혜린, 다은, 쌤이 그리고 저입니다. 혜린이는 비혼주의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무리에서도 결혼도 제일 늦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쌤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고 다은이는 나이 많은 남편에게 맞춰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분께서 저의 나이를 물어보셨고 저에게 자신의 조카와 나이가 비슷하다며 조카가 너무 착실한데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저를 소개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한 번만 만나보라는 말씀에 별 기대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는 서로 마음이 통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20대 젊은 나이에 하던 식으로 하는 연애는 아니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했고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맞선처럼 이루어진 탓에 처음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땐 다들 잘 됐다며 잘해보라며 별다를 것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리자 톡방 내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혜린이는 너무 잘 되었다며 축하한다고 말한 한편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은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결혼이냐며 그 사람이 뭐라는 사람인지 다 자세히 알고나 있냐며 아무리 노처녀라도 그렇지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냐며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혜린이는 어떻게 말이라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대신 화를 내주었고 후자의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건데 네가 도리어 유난을 떨지 말라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은 좋은 사람이고 서로 잘 맞아서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다들 이해한다며 고맙다며 중재를 했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혜린이가 따로 연락이 와 위로와 함께 다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자신도 사실 이른 결혼이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축하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걱정되는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똑부러지고 착하기 때문에 분명 만나는 사람도 좋은 분이라 믿는다며 저의 안목을 믿겠다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축하는커녕 말이 심했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겐 말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할 때쯤은 저도 남편의 직업이나 일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나 잘 몰랐지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는 알게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식 날 3명의 친구들은 모두 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지만 태도는 달랐습니다. 혜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쌤이는 아이와 남편 모두를 데리고 와서 식도 보는 둥 마는 둥 밥만 먹고 도망치듯 가버렸고 다은이 또한 신랑과 놀러 가기로 했다며 밥만 먹고 가버렸습니다. 큰 의미를 두진 않았지만 축의금 액수도 크게 달랐습니다. 혜린이는 자신이 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저에게 축의금을 준 것이 티가 날 정도였습니다. 세미와 다은이가 준 축의금 액수는 제가 친구들의 결혼식에 가서 한 액수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돌려받으려고 한 축의금은 아니었지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돈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여행을 뒤로 미룬 채 하던 카페를 잠시 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친구들에게 감사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친구들을 식당으로 부르자고 해 친구들을 남편이 일하는 식당에 불렀고 세미와 다은이는
아이며 남편이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동네가 아니면 나가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설득 끝에 아이며 남편들이며 모두 데리고 오라고 결정이 났고 그날 남편의 가게에서 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제법 큰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막 성장을 시키고 있는 터라 현재는 전국 10여 개의 지점이 있고 남편은 본점의 사장이자 셰프입니다. 이탈리아로 유학도 다녀오고 가게 운영에 여념없는 터라 결혼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본점으로 친구들을 불러 다들 가게에 모였을 때 남편을 인사시키며 본격적으로 남편의 직장이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혜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야, 근데 도연이 네 남편은 거의 여태껏 숨긴 거야? 진짜 보통 아니다. 숨기긴 뭘 숨겨. 굳이 설명하기가 애매했다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 설명도 했는데 뭔 여태껏이야? 결혼 전에 남편 직장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냐? 너는 말이라도 진짜. 아, 그만들래. 도연아, 근데 네 남편 혹시 프랜차이즈 우리 동네에 낼 생각 없다니? 우리 남편 집에서 요리도 좀 잘하고 가맹점 내주면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회사에 관두면 되지 뭐. 아, 물론 친구니까 가맹점비 같은 건 DC 좀 해주지? 어머, 그러게. 그럼 나도 우리 남편 좀 부탁해야겠네. 회사 때려치고 내 친구 덕 좀 보라고 하지 뭐. 너네 진짜 그만들 좀 해라. 아, 농담이라도 부담스럽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아, 농담인데 뭘 그러냐? 근데 너는 매사에 그렇게 불편해서 어떡하냐? 아, 얘들아, 그만해. 이제 음식 나올 텐데 맛있게 먹자. 여기 술은 없어? 도연아, 쌤이 오빠가 여기 술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레스토랑이라 막 비싼 와인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 오늘은 나하고 남편이 내는 거니까 편하게 먹어. 아, 메뉴판 봐도 뭐 애기가 먹을 건 하나도 없네. 야, 우리 애기 뭐 먹으라고 여기 불렀어? 부른 사람이 책임지고 뭐라도 만들어줘봐.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봐. 리조또라도 하나 부탁해볼게. 도현씨, 여기는 원래 이런 거밖에 없나? 아, 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밥도 없고, 뭔 순 빵이랑 밀가루 뿐이네. 아, 오빠, 여기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왔어요? 치킨집에 가서는 왜 갈비 안 파냐고 진상 피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야, 너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 그리고 너보다 나이 많은 윗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윗사람 같은 소리 하네. 지금 네 남편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아들이라고 해도 안 믿겠다. 나이만 많으면 뭘 하냐? 와이프 친구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쌤이 너도 적당히 해. 네 자식이 먹을 건 네가 챙겨서 좀 다녀. 도윤이가 무슨 니네 종이야? 저를 대신해 소리를 질러준 혜린이를 시작으로 테이블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적느라 빼먹었지만 세미의 아들은 아무거나 만지고 당겨 찢어지고 깨지고 엉망이 되었으며 세미의 남편은 고주망태가 되었고 다은이와 다은이의 남편은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해 혜린이는 제 편을 들어주며 화를 냈고 저와 남편의 중재로 큰 다툼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다 망가진 탓에 자리는 일찍 파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친구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남편이 될 것이고 혜린이라는 좋은 친구도 아직 당신 곁에 남아있는 것 같으니 그런 인생 수업을 강하게 치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들에게 내가 친구였던 때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앞으로의 인생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혜린이가 미안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친구들과 친구로 지낼 생각이 없으며 너 하나만 있다면 아주 인생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혜린이와 아주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잃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저는 결국 가장 깊고 진한 인간관계를 남기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혜린이와는 이렇게 편하고 친한 사이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